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백화점 반발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밀어붙였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말이에요. 어쨌든 국가적 세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백화점들이 지금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거 반발 그만해라 라고 해서 그나마 봉합을 했던 내용,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우린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서 쇼핑 광풍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미 대륙 유통점에서 연말 시즌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큰 폭의 할인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유치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대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모습을 말이에요. 한 해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이날 벌린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옆나라 중국도 미국의 이런 소비 문화가 정말 부러웠나 봅니다. 연말쯤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빠르게 소진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배치되는 그 사이클 말이에요. 그러니 중국도 11월 11일을 광군절이라는 행사를 만들어내서 미국처럼 전국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또 이게 얼만큼 팔렸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방 따라했습니다. 옆 나라가 이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행사였죠. 만들어질 때 사용한 명분은 국내 소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촉진시키기 위해 이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2일 또 잡혀있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바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또 한 번 개막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발생됐던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미약하나마 아주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큰 흥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도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과 중국처럼 전 국민이 이날을 기다리며 또 이날에 소비를 미친 듯이 하는 그런 효과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또 문제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소비는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메리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메리트가 없었냐? 기존에 했던 세일의 재탕, 삼탕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라는 게 이미 인식에 꽂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그러니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뭐 할인폭이 미친 듯이 나와줘서 얼마에 풀리고 얼마에 샀네라는 이야기가 언론이나 커뮤니티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또 어떻게 나왔냐? 이게 매출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4년 동안 했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여업체 수는 처음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적다가 점점 확대해지면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행사 기간을 보시면 처음에는 뭐 13일, 14일을 잡다가 한 달을 하다가 다시 또 줄였다가 그러니 매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가 발생이 돼서 늘어난 수치인지 아니면 그저 주요 업체가 이 시즌에 발생을 시킨 매출인지 아니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품목에 한해서 이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지 불분명해요. 그리고
파악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만큼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치를 높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강행을 했던 거고, 이제 민간으로 넘어온 거죠. 정부가 계속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간으로 넘겨주자라는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며칠 뒤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백화점 업계가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원회에서 야, 백화점아 그만 화내라, 내가 좀 이거 양보하겠다 라고 이렇게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백화점이 불만을 조금 접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왜 불만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 건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업계는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3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는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유통 시스템에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백화점이죠. 그리고 소득이 중산층들은 대형마트, 그리고 길거리에는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 아울렛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이 면세점이었는데 그것까지 구축을 다 하면서 유통 공룡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번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뭐 대형마트가 위기다, 이마트가 창사일의 첫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소비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 플러스 기본 대형마트에 이용해야 되는 이용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주 문제예요. 근데 공룡들이 아까 뭘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직 계열화, 유통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들이 소비가 늘어나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유통공룡들이 아직 완벽하게 차지 못한 이 인터넷 시장만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패턴상 대형마트, 이마트가 아무리 적자가 나서 계속 벼랑 끝으로 몰려가도 반대로 또 수직 계열화된 다른 기업에서 이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공룡들의 이 생명선은 또 상당 기간 이상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하늘버스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아까 이야기의 본론인 백화점이 왜 불만이 생겼는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4일 코세페, 코리안 세일 페스타라는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집계를 보면 603개 업체가 다음 달 1일에서 22일 열리는 이 코세페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요. 지난해 451곳보다는 늘었다. 보이콧까지 고려했던 대형 백화점들도 막판에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행사 내용은 경품이나 사은품, 공모전으로 면세점, 전자상거래 업계가 50% 안팎의 할인을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된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 할인을 하는 것보다는 경품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백화점 업계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불참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특약 매입거래 심사 지침에 반발해서다. 백화점이 할인 비용, 원 판매가와 할인 판매가 차액, 경품 등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게 이번 지침의 뼈대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대규모 유통업법은 입점업체의 판촉 비용의 50% 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지침에서 판촉 비용 범위를 할인 비용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요거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들도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할인 행사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지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할 거다. 불참 의사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세일을 하면 이제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불참불사 의지까지 내비쳤던 백화점들이 태도를 바꾼 데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항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백화점이 이 코세페에 참가하겠다라는 거죠.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통업계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 지침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그래서 백화점 쪽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었지만 업계에서 계속 불만을 내고 있으니까 백기를 든 셈이다 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이런 갑질 행동을 우리가 이제 끊겠다라고 공정위원회가 던졌는데 이거를 다시 철회한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정도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현 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인 이 갑질 근절을 뒤로 미루고 그냥 경제를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기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또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할 거예요. 백화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은 백화점에 소속되어 있는 입점업체예요. 백화점이 업체들을 인수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간만 만들고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조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입점업체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백화점이 그러면 갑이에요? 아니면 을이에요? 당연히 절대갑일 수밖에 없어요. 판의 주인은 백화점이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어디까지나 입점업체, 그리고 이 입점업체들이 한 가지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닌 이상은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하나 있어요. 바로 해외 명품 이런 업체들은 완전히 절대값이 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백화점들이 모셔오는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백화점이 얼마나 갑이냐면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살 때 의류 코너층을 가게 되죠. 당연히 계단은 이용할 리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리값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고객이 어디로 이동하는 루트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품이 얼마나 노출되는 그 빈도, 그리고 매출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점업체들도 경쟁을 다 하지만 백화점이 당연히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위치로 매출에 따라, 그리고 또 이 제품은 별로다라고 하면서 뒤로 보내는 그런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점업체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군말 없이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게다가 입점을 할 때 또 보증금도 내야지, 원상복귀해야 되는 비용도 내야지, 중간중간 리모델링 비용도 내야지, 이러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빠져나갑니다. 거기다가 뜯기는 수수료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최소 30%는 기본으로 깔고 뜯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입점업체들은 어떻게 장사해야겠습니까? 비율을 또 맞춰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져가야 될 이윤도 계산을 하면서, 그리고 또 원래 가격에 백화점이 뜯어가는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원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까지 다 계산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판촉 비용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백화점은 할인 행사나 경품 행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고객을 유치합니다. 그래야만 판의 주인으로서 입점업체의 이윤을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고 백화점이라는 판이 이상 없이 굴러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경품 행사 같은 경우는 입점업체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세일이에요. 백화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번 세일을 하는데 백화점이 주도로 이 세일을 열지만 상품 판매부터 할인까지 입점업체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여기를 딱 포착을 한 거예요. 백화점이 연례 행사로 매번 계속 할인 행사를 여러 번 하는 게 입점업체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할인하는 폭에서 원래 백화점이 1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더 크게 부담을 해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 백화점이야 지금 이대로 굴러가면 그냥 판의 주인으로서 계속 돈 먹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공정위 때문에 이 시스템을 깨고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된다?
반발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세일을 아예 안 하겠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입점업체는 입점업체 나름대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수수료 너무 비싸요. 요것 좀 고쳐주세요. 공정위님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일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입점업체가 세일이 있어야만 재고가 된 물건을 밀어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 물건을 들어와가지고 브랜드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지켜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백화점 자체가 이제 세일을 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점업체가 스스로 세일하는 건 홍보 대비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 측정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재고 처리도 안 되고 더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 팔리는 옷을 또 다른 데 팔면 그나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옷을 만드는 데에서는 백화점용, 아울렛용, 길거리용, 대리점용 이런 거 나눠서 다 만들어요. 코드도 다 다르게 하고 이거를 똑같이 하면 누가 백화점 걸 사겠어요? 다 아울렛이나 아니면 대리점으로 가죠. 그러니 조금씩 차이를 두되 백화점만의 이 어느 정도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는 아울렛용은 여기에서 실속을 요렇게 특징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화점용이 물건이 안 팔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뒤로 떠넘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브랜드 악화 그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재고를 없애버리던가 요거를 큰 손해를 보면서 다른 데로 넘기던가 하니까 그냥 세일을 하면서 이거를 백화점 내에서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입점업체는 입점업체 나름대로 난리가 나고 있고 백화점은 백화점 나름대로 불만이 터지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취소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부에서 지금 민간으로 막 넘어온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지금 아예 보이콧을 해서 난 세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추후 실적 문제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빠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에서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 현황 2018년도 기준 딱 보세요. 정말 엄청나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이런 백화점 업계가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보이콧을 해버리면 실적이 타격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백화점의 절대값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백화점 입장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메리트가 없다. 세일은 이미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거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필요가 별로 없겠죠, 메리트가.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백화점이 어떻게 해서든 참가를 하긴 했는데 세일보다는 경품 위주로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매번 자체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세일 폭도 동일해서 효율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 아니면 공정위와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백화점을 제외하더라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할인폭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4년 내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큰 기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백화점 반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지 간략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 이제 할 거예요. 자꾸 구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